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류증 치료를 위한 사종조전 훈련의 하나인 성인지행동 교정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관계 할 때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할 때 많은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뇌가 착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정할 사항이 아닌데 사정할 사항인 것처럼 정보 처리를 하고 사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춘기 시절에 학습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은 성관계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교정 훈련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성인지행동 교정치료를 했는데 여기서 굳이 좀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인지교정치료랑 행동교정치료가 합쳐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인지교정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극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극을 판단을 할 때 최소화해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은 없을까? 그런 노력은 없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바로 행동교정 치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원칙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인지 과정에서는 나만 바라보고 사실만을 믿는다. 이 사실만을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을 믿기 위해서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전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동일 자극의 반복함으로써 그 자극에 대한 수용과 또 판단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만 다시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만 바라보고 사실만을 믿는다. 그리고 동일한 자극을 반복해서 노출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 사항을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나만 바라보고 사실만을 믿는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첫 출발점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파트너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의 어떤 표현들은 내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표현들인데 그걸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또 추정을 하면서 판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왜곡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목표를 좀 바꾸자. 목표를 재수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관계할 때, 남성들이 성관계할 때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오늘 이 친구를 멋지게 한번 만족감을 줘봐야지. 또 오르가즘을 좀, 근사한 오르가즘을 줘서 내가 좀 멋진 남성으로 이해받고 싶고 또 그렇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타적 목표가 있어요. 오늘 저 친구를 내가 근사한 밤을 보내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저 친구한테 충분한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타적 목표가 있는데 이걸 버리자라는 거예요. 이타적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자꾸 읽게 됩니다. 저 친구가 지금 얼마나 흥분했는지, 어느 정도쯤 흥분이나 오르가즘 쪽에 올라가고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지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니까 이타적인 목표는 내려놓자. 대신에 이기적인 목표를 집중하자. 자, 이기적인 목표는 어떤 목표입니까? 나를 위한 목표예요. 나는, 남자인 나는 원하는 게 뭡니까? 상대가 만족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좀 오래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빠른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상대는 만족을 하면 좋지만 만족을 안 하더라도 내가 좀 5분, 10분, 20분씩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만족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만의 이기적인 목표, 내가 좀 오래 하자는 목표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오래 하자는 목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나만 봐야 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를 읽지 말고 나를 읽자는 거죠. 내가 상대를 애매해주고 상대가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신음소리를 내주고 흥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그 상대를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삽입을 통해서 물리적 자극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내 손과 또
또 뭐 구강을 통해서 상대를 애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를 사정을 유발시키는 실질적인 자극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자극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읽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나는 삽입 같은 거 전혀 없었지. 전립선이라는 곳에 구체적인 물리 자극이 없었어. 그러면 정액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지금은 고요한 상태. 즉 출발점에 서 있는 상태인 거죠. 상대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흥분을 한다라고 느껴질 지언정 내 상태는 지금 0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상태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상대는 언제나 가정이고 추정이지만 상대를 읽는 거는요. 나를 읽는 건 항상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내 손을 꼬집으면 아프다는 거.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사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관계하다 보면 판단이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흥분했거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인지가 발생을 하고 그런 인지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한번 되물어 보자는 거예요. 되묻기. 상대가 흥분했구나라고 하는 내가 습관처럼 그런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되묻자는 거예요. 진짜 저 친구는 흥분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답은 뭐죠? 알 수 없다였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상대가 얼마큼 흥분했는지, 또 상대가 아픈지, 통증이 있는지, 불편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정확한 건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정보량이 0이라는 거고 그 정보량이 0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묻기를 해서 다시 사실, 현실적인 사실을 다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저 친구가 오르가즘을 느꼈을까? 모르지. 저 친구는 나를 위해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르가즘이라고 느꼈던 그런 어떤 표현이 뭐 오르가즘이라든가 흥분돼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되묻기를 하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 과정에서 왜곡을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문제, 착각하는 문제를 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M을 해주니까 상대가 시청각 자극을 발생시켜요. 흥분의 소리도 보여주고 어떤 성적인 표현들, 시청각 표현들도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좀 흥분을 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리고 이제 삽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삽입을 했을 때 상대 질이 주는 온도나 습도, 압력 같은 이런 물리적 자극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좀 자극을 좀 적게 판단하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동일한 자극에 반복 노출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최소화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영상이 됐든지 반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흥분도 커지고 그러는데 이 영상들을 10번, 100번 또는 그 이상으로 반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상들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아요. 별로 흥분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피곤할 때 보면 그냥 졸리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낯선 자극에 대해서는 그 자극이 나를 위협하는 자극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자극이면 내가 회피 반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존성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자극들, 낯선 자극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익숙한 자극들 있죠? 그 자극들은 얘가 무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자극들이 나를 위협을 주지 않는 자극이라고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 자극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자극을 매번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출퇴근길에 매번 보이는 그 길들이
기억을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익숙하다고 믿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들어는 왔지만 판단하지 않고 기억에 남기지 않았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뇌는 위협이 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럴 때 그 자극을 적응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반응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상대 여성의 어떤 성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아, 저거 아니야. 귀 막고 못 들은 척 할래. 그러지 말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분이 되고 처음에는 막 흥분이 되고 그럴지 모르나 그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또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인지 재구성도 해가면서 들어보시면 그 자극에 대한 평가가 점점 줄어듭니다. 판단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자극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완전히 무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럼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할 때 질의 방향, 또 삽입하는 깊이, 또 삽입의 속도, 삽입의 템포 이런 것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량을 최소화한 채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반복을 통해서 뇌가 익숙해집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하면서 그 자극을 무시하면서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뜨거운 욕탕에 발을 처음 담그면 되게 뜨겁고 긴장이 되면서 몸이 막 잔뜩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뜨거운 욕탕에 몸을 담그고 한 2분 정도 있어 보면 어느덧 그런 긴장이 풀리면서 좀 편안해집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몸이 바짝 긴장이 되고 아이고 이거 몸 담그기가 너무 어렵겠다. 그렇지만 몇 번 풍덩하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면 그 차가운 느낌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복 노출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관계할 때도 이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하는 리듬, 템포, 깊이, 방향, 체위를 가능하면 동일하게 일정 시간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흥분이 슈팅되지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흥분이 그 전에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자꾸 평가되는 부분들을 아주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만을 믿고 그 사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자극을 반복해서 노출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흥분의 정도가 아주 적어질 수 있다. 뇌가 필요 없이 흥분하거나 또 과장되게 흥분하는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자극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지행동 치료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시고 집중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저희가 추후에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조울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성인지행동 교정 치료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